가요, 청소부 양반. 눈 안 보여? 여기 오물 안 치워. 거만한 젊은 의사의 외침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냄새나는 걸레를 손에 쥐고 굽은 허리로 바닥을 닦는 내 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거대한 병원 재단의 이사장이자 그가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내 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잔뜩 굽히고 낡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평소 거울 속에서 보던 위험 넘치는 이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도 젊은 의사들도 나를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를 치우는 노인으로만 대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들의 가식 없는 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이었으니까요. 나는 민호가 근무하는 흉부외과 병동을 전담했습니다. 내 딸 지수가 그토록 칭송하던 그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놀라게 한 건 그의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병동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이는 건 민호였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환자 한 명 한 명의 차트를 넘겼습니다. 보여주기 식이겠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일찍 나오는 걸 거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환자들의 수면 상태와 소변량까지 꼼꼼히 체크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입에 물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지독하리만큼 고독해 보였습니다. 독한 놈. 저 정도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건 신분 상승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야. 나는 그의 성실함마저 야망이라는 틀에 가두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신을 갉아먹으며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느 오후 나는 작정하고 첫 번째 시험을 던졌습니다. 민호가 수술실로 급히 향하던 순간 나는 일부러 구정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그의 발 앞으로 쏟아버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비싼 가죽 구두와 흰 가운 자락이 시커먼 물로 얼룩졌습니다. 나는 일부러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늙은 게 눈이 침침해서 이 귀한 옷을 어쩌나. 속으로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봐. 그 잘난 가면 뒤에 숨겨진 짜증과 경멸을 쏟아내 보라고.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민호는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하며 내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미끄러지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는 자신의 엉망이 된 구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내 손에 묻은 구정물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신발이야 닦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급하게 뛰어나온 탓인데요. 놀라셨을 텐데 잠시 앉아서 쉬세요.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가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온기만 가득했죠. 30년 넘게 사업가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나조차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그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일 뿐이야. 아직 멀었어. 그 다음 날 나는 더 지독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병동에는 유독 까다롭기로 소문난 VIP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함을 치고 의료진을 하인 부리듯 하는 아나무인 노인이었죠. 모두가 그 병실에 들어가기를 꺼릴 때
민호는 군말 없이 그곳을 전담했습니다. 벽 너머로 노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약이야. 독약이지. 당장 치워. 쟁반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슬그머니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알약들을 묵묵히 줍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약 있어서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제가 스탕이라도 하나 가져다 드릴까요? 그는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그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건 돈으로 살 수 있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 지수가 왜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차가운 경계심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몰라.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그 지독한 결핍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괴물로 만드니까. 나는 민호의 헌신적인 모습과 나의 뿌리 깊은 불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민호의 손길을 볼 때마다 나의 오만함은 조금씩 깎여나갔지만 나는 그 상처를 애써 외면하며 더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만 이 지독한 시험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내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구정물 사건 이후에도 민호의 그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나는 오히려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깨끗하기만 한 인간은 없어. 분명 어딘가 썩은 구석이 있을 거야. 나는 결국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가장 은밀하고 철저한 뒷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비상계단 구석에서 비서로부터 서류 한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 선생의 계좌 내역인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80%에 가까운 금액이 한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본인의 생활비는 고작 몇십만 원뿐입니다. 순간 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80%라니. 이건 분명 도박 빚이거나 숨겨둔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갚아야 할 지독한 사채가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딸 지수에게 이 추악한 내역서를 보여주며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칠 명분을 찾았으니까요. 나는 그 돈이 흘러가는 종착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서가 적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병원과는 정반대인 경기도 외곽의 작고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돈의 종착지는 어느 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꿈꾸는 집이라는 간판은 이미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곳에 돈을 보낸다고? 여기서 도박판이라도 벌어지는 건가? 나는 잔뜩 나를 세운 채 요양원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마주한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나를 민호의 지인으로 착각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 그 녀석 참 대단하죠? 본인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됐으면서 자기를 거둬준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잊지 않고 10년째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의사가 되면 제일 먼저 이분들 병원비부터 책임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정말로 자기 월급을 통째로 쏟아붓고 있답니다. 원장은 벽면에 붙은 민호의 편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노인들의 답장에는 민호야, 내 덕분에 이 늙은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다. 우리 아들보다
내가 낫다는 절절한 고마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나를 덮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뒷조사 서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본 걸까요? 80%의 송금 내역을 보고 도박이나 사채를 떠올렸던 나의 썩은 생각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이름도 연고도 없는 노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빠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민호 씨는 아빠가 평생 모은 그 돈보다 훨씬 더 값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나는 요양원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치심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70조 규모의 그룹을 이끄는 수장이라 자부했지만 나는 정작 인간의 고귀함 앞에서는 한 푼도 없는 거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걸까?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은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민호의 낡은 신발, 구정물을 닦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환자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주던 그 모습,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나를 매섭게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그를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라는 인간의 편협함과 오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그 푸른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사과를 하든 정체를 밝히든 내가 시작한 이 비겁한 연극은 내가 직접 끝내야 했으니까요. 병원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고함이 그 고요를 깼습니다. 병원장의 조카이자 아나무인으로 소문난 정 과장이 민호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야, 강민호! 너 미쳤어? 또 무연고 독거노인 수술비 전액 감면 신청을 올려? 내가 이 병원 주인이야? 여기 자선단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정 과장은 민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러대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사흘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의 설립 이념도 생명 존중 아닙니까? 이염?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개천용들은 이래서 문제야! 너 이번 달 월급에서 그 수술비 다 깔 줄 알아!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정 과장의 분노는 애꿎은 나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바닥을 닦고 있자 그는 내 양동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노인네는 왜 눈치도 없이 여기서 얼쩡거려! 당장 해고해! 양동이가 뒤집어지며 구정물이 내 바닥을 적셨습니다. 정 과장이 나를 거칠게 밀치자 나는 뒤로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와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호는 나를 부축해 일으키며 정 과장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과장님, 이분은 우리 병원의 소중한 구성원이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술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월급 다 가져가셔도 좋고 부족하면 빚이라도 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굽었던 허리를 펴고 깊게 눌렀었던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마스크까지 벗어내리자 내 얼굴이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재단 이사장 사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사장님? 나는 정 과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정 과장, 자네가 방금 누구를 해고하겠다고 했나? 내가 30년 전 이 병원을 세울 때 자네 같은 인간들에게 갑질이나 하라고 세운 줄 아나? 나는 민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군, 아니 강민호 선생, 정말 미안하네. 자네를 시험하려 했던 나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게. 나는 민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나는 자네가 가난해서 내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틀린 건 나였어. 자네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야. 자네의 그 고결한 심장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그리고 이 병원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네. 나는 정 과장을 돌아보며 엄중히 선포했습니다. 정 과장, 자네는 오늘부로 파면일세. 그리고 강민호 선생, 자네가 신청한 감면 서류 내가 직접 승인하지. 아니, 앞으로 강민호 기금을 만들어 자네 같은 의사들이 돈 걱정 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네. 나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옥상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가보게. 지수가 자네를 많이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조만간 정식으로 집에 인사 오게나. 사위로서 말이야.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병원의 옥상 정원에는 부드러운 노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지수와 민호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약속한 대로 강민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내가 며칠 동안 입었던 때 묻은 청소부 유니폼을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이 유니폼은 나에게 매일 속삭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알맹이는 내가 타인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눈물 속에 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 많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따뜻한 진심을 지켜내는 민호,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이사장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